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사사건건입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네, 최중대 비상사건입니다. 네, 사람 이름 아니고요. 네. 최중대 비상사건. 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뭐 가장 중대한 비상사태가 벌어졌다. 북한 얘기인데요. 네. 사실 2020년 1월 이후 거의 2년 반 동안 국경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 청정국이다. 코로나 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드디어 지난 8일 수도, 그러니까 평양이죠. 자, 한 주민에게서 검체 채취를 했는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확진 상황을 북한이 인정한 겁니다. 네. 북한이 이게 보건의료 역량이 충분치 않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 각자 맡고 있는 시군에서 강력하게 봉쇄하고 이 검사와 치료를 집중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최중대 비상사건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한동안 코로나와의 싸움이 북한에서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새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남북 간 뭔가 협력을 좀 예상해 볼 만한 그런 발언들이 자꾸 이어지네요. 네. 마침 오늘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예요. 네.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자, 북한의 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가지고 뭔가 좀 획기적인 모멘텀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통일부 예산에 이미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고무적인 얘기는 이 정권이 교체됐지만 통일 문제에 대해서,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이어달리기처럼 지난 정부의 모든 것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잘된 것은 계승해서 이어가는 과정도 필요하다. 굉장히 뭐 노련한 중진 정치인인데요. 이런 이제 유연한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북한 지원은 예외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북 문제에 있어서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원론적 입장이긴 합니다만 네. 남북 접촉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뭡니까? 네, 윤 정부 첫 국무회의. 네, 3시부터 진행이 되고 예, 있죠. 지금 열리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아마 한 명의 정족수가 부족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아직 이제 직을 유지하고 있는 장관이 권덕철 복지부 장관 또 네. 문승욱 이 산업통상부 장관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끝나고 나면 나올 텐데 문제는 이제 오늘 그 11명의 장관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부터 시작을 했고 이게 임시국무회의가 오후 3시부터 열리는 거기 때문에 용산 집무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정상적으로는 세종시에서 열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안건은 추경안의 처리가 되겠습니다. 네. 추경안 세부 내용이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니죠? 네네. 전체적인 이제 윤곽만 나왔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바는 33조 원 플러스 알파다. 이 중에 한 19조 원 정도가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에 들어가고 네. 그 외의 비용들인데 여기서 약간의 논란은 자, 국채 발행 없이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고 이 초과 세수를 하겠다. 여기에서 민주당이 지금 문제 제기를 기재부에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초과세수 문제에 대해서 오류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이 또 초과세수의 산출은 지난 정부에 한 거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참 애매한 시점인데 어쨌든 민주당은 근데 더 많이 추경해야 한다. 47조 원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19조 원 정도는 손실보상에 쓰이지만 긴급 금융지원도 한 12조 원 정도 해야 하고 네. 또 이제 그 외에 피해 지원에도 한 6조 원 정도 써야 하고 추경 더 많이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일단 오늘 국무회의는 이것을 의결하기 위한 거니까 33조 원 플러스 알파 370만 명 정도에게 최소 600만 원 플러스 알파 지급될 텐데 국회로 넘어가면 여야가 이제 언제 어떻게 합의할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아마 세부 내용이 일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국무회의에 외교부 장관, 행안부 장관은 임명이 돼서 참석을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보고서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흔히 임명 강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명분은 있어요.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제 뭐 열흘도 남지 않은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 준비해야 되고 한미 정상회담이죠. 예,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지방선거 코앞에 왔지 않느냐. 행안부가 관리하니까 선거관리 차원이다. 그래서 강행을 했다라고 보는데 또 정족수 문제가 있었어요. 그 이후의 속보는 인사청문 보고서 2건이 추가 채택이 됐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이 채택이 됐는데 그럼 이 둘 중에 한 명만 임명해도 이제 새 장관들로 열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송달이 늦어져서 임명 절차가 지연이 됐고 아마 3시의 시작은 뭐 지난 정부의 장관이 일부 참석한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에서 채택은 했는데 네. 송부가 되지 않은 거죠. 송부가 돼서 서명을 하고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뭔가요? 네, 후보 등록
선거전 돌입입니다. 네, D-20이네요. 네, D-20인데요. 사실은 사전투표가 이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름 남은 겁니다. 네. 네, 바로 이제 지방선거, 6일 지방선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후보자 등록이 예비 후보는 이미 다 지나갔고 본 후보 등록이 오늘과 내일입니다. 지금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 안철수 후보, 또 이재명 후보 다 등록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경기 격전지인데 김동연 이제 도지사 후보, 김은혜 도지사 후보 다 등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또 저녁에 KBS에서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달아오르기 시작했고요. 자, 선관위 일정을 보면 그럼 오늘 내일 후보 등록 끝나면 20일에 선거인 명부 확정, 22일에 자료집이 발부가 됩니다. 배송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7일과 28일이 사전투표, 6월 1일 본투표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주요 격전지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요. 한번 네. 보겠습니다. 지금 17개 광역 지자체장은 이미 대진표가 다 완성이 됐는데 네. 지금 일부 격전지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을 필두로 해서 지금 이제 보궐선거까지 이제 후보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자,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이재명 그리고 안철수 두 사람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치권 관련 이야기는 잠시 후에 여의도 사사건건 코너에서 이어가기로 하고요. 자, 마지막 주제 뭔가요? 예, 발포 지휘 있었다. 네. 5.18 민주화 운동. 예,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진상규명 조사위가 활동을 해왔고요.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이게 광주 시민들 이 증언뿐 아니라 뭐 이제 과연 헬기, 뭐 기총소사가 있었느냐 이런 문제들을 다 포함해서 또 이제 당시에 이 지금은 여당이 됐습니다만 야당 쪽에서는 자 그럼 이게 북한군 개입 문제까지도 함께 조사해달라.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결과가 계엄군을 840명을 직접 진술 조사를 했다고 해요. 계엄군의 진술까지 들은 바 확인된 건 뭐냐면 이게 발포가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른 자위권의 발동이라고 주장한 게 당시에 계엄군 군부 쪽의 일관된 주장이었는데 네, 전두환 씨도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깨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망 시까지 사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포 명령은 당시에 삼공수 여단장이 현장 지휘를 했고 무선으로 발포에 대한 승인 요청을 한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발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발표가 되겠습니다. 네. 과연 저 발포 명령이 군 통수권자 네. 최고 지휘부의 승인 혹은 묵인 네. 이게 있었느냐 이건 또 밝혀야 될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당시에 참전했던 그러니까 계엄군들 네. 직접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예. 트라우마 심각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광주 시민들은 아주 직접적인 피해자들이죠. 사망자 많고 지금 남아있는 숙제가 또 있습니다. 안매장 문제라든가 네.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인권 탄압 문제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좀 새로운 것은 당시에 동원됐던 병사들, 병력들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광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가해자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명령에 복무할 수밖에 없었던 이 계엄군들의 트라우마도 국가적 차원에서 뭔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오늘 나왔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군이 주권자를 향해서 총을 겨눈 거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가책이 심했겠습니까?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